안녕하세요. 혹시 영화 마션 보셨나요?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는 그 장면 정말 대단했죠. 근데 이게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흥미진진한 주제, 우주 농업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게 또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 저랑 같이 시험 대비한다 생각하고 한번 싹 정리해 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볼 거냐면요. 첫째, 왜 굳이 우주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마지막으로 이 대단한 기술이 우리 지구에는 어떤 쓸모가 있는지까지 교과서 순서 그대로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건 진짜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요. 이게 진짜 될까? 하는 거요.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가 어떻게 현실 과학이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보죠. 아니, 교과서에서 이키나리 영화 마션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재밌는 주제라는 거겠죠? 영화처럼 정말 화성에서 감자를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과학자들 대답이 재밌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가 화성이나 달, 그 흙에다가 직접 뭘 심어본 적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우주선 안에서는 와, 거기서는 벌써 몇 년째 채소를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파트의 핵심이에요. 딱 기억해 두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애를 써서 우주에서 식물을 키우려는 걸까요? 그냥 지구에서 냉동식품 잔뜩 싸서 보내주면 안 되나 싶잖아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나사가 왜 우주농업에 이렇게 진심인지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게 다 우주 비행사들 때문이라는데요. 자,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거 시험에 딱 나오기 좋겠죠.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 바로 영양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의외인데 마음의 안정 때문이래요. 이 두 가지, 영양과 심리, 꼭 기억해 두세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주변엔 온통 차가운 기계뿐이고 창밖은 그냥 까만 우주예요. 그런 곳에서 흙냄새가 살짝 나고 파릇파릇한 잎사귀를 본다면 와, 기분이 어떨까요? 이 식물 하나가 고향 지구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주정거장은요, 하루에 해가 16번이나 뜨고 진대요. 와, 이러면 시간 감각이 완전 뒤죽박죽 되겠죠? 잠도 제대로 못 잘 거고요. 그런데 식물에 물 주고 돌보는 이런 규칙적인 일이 하루가 지났구나 하는 안정적인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당연히 우주에서 농사 짓는 게 말처럼 쉬울 리가 없잖아요. 과학자들이 넘어야 했던 아주 큰 산 세 가지가 있었답니다. 물론 힘든 점이 많죠. 그래도 과학자들이 그리는 큰 그림이 있었어요. 뭐냐면 언젠가는 이 식물들이 우주선 안에 나쁜 공기, 이산화탄소는 싹 빨아들여서 산소로 바꿔주고 심지어 물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은 지구를 우주선 안에 만드는 거예요. 엄청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죠. 식물이 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잖아요. 물, 흙, 중력, 그리고 햇빛. 근데 이 네 가지가 우주에서는 정말 귀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렇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었을까요? 93%.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우주정거장에서 물을 재활용하는 비율이에요. 우주비행사들이 내쉰 숨, 흘린 땀, 심지어는 소변까지 전부 모아서 정수하는데 그게 무려 93%라는 겁니다. 와, 정말 물 한 방울이 아까운 거죠. 물이 귀한 것도 큰일인데 진짜 골치 아픈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중력이 없다는 거. 자, 생각해보세요. 화분에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방울방울 둥둥 떠다녀요. 흙은 또 어때요? 뿌리를 꽉 잡아주지도 못하고 그냥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이건 뭐 농사의 기본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물이랑 흙이 막 둥둥 떠다니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걸 해결하려고 나사가 진짜 특별한 스마트 화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바로 이 기가 막힌 해결책, 배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배지라는 시스템,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핵심은 물이랑 흙이 못 도망가게 꽉 잡아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맨 밑에 저수조라고 물통이 있고요. 거기서 심지가 물을 쭉 빨아올려요. 어디로? 흙이랑 영양분이 든 식물 베개에 는 주머니로요. 딱 이 세 단계. 간단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5번째 파트. 좋아요. 물하고 흙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했어요. 근데 아직 해결 안 된 큰 문제가 하나 남았죠. 바로 중력. 아니, 중력이 없는데 뿌리는 대체 어떻게 아래로 자랄까요? 위아래 구분이 없는데 말이죠. 여기에 정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과학자들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뿌리는 중력 때문에 아래로 자라는 거지 하고요. 그런데 2010년에 우주정거장에서 한 실험 결과가 이 모든 걸 바꿔버립니다. 뿌리가 어디로 자랄지 결정하는 더 중요한 건 놀랍게도 중력이 아니라 빛이었던 거예요. 식물 뿌리는 빛을 피해서 어두운 쪽으로 가려는 본능이 있었던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한 발견이죠? 그럼 빛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다음 문제가 생기죠. 이 좁아 터진 우주선에서 전기도 막 아껴 써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조명을 써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LED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기도 적게 먹죠? 오래 가죠? 뜨겁지도 않아서 식물이 타거나 마를 걱정도 없죠. 이건 뭐 우주농사를 위한 맞춤 조명인 셈이에요.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막 우주 얘기, 나사 얘기 하니까 되게 먼 미래 얘기 같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기술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물도 없고 흙도 없고 공간도 없는 이런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냈잖아요. 이게 그대로 점점 사막이 되고 도시가 커져서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지는 우리 지구에게도 엄청난 해결책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수직농장, 버티컬팜이에요. 이게 뭐냐면 햇빛 하나 없는 빌딩 안에서 LED 조명으로 채소를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주농업 기술을 그대로 지구로 가져온 거예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미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가장 혹독한 환경인 우주에 도전했던 그 노력이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나 인구 문제 같은 우리 지구의 미래를 구할 열쇠가 된 셈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어쩌면 저 먼 우주를 향한 우리의 꿈이 바로 우리 발밑에 지구를 구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닐까요?